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시엔 MBC 스테이션 임사랑입니다. 대중가요를 통해 알아보는 근현대사 신바람난 역사 강사 백이성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눠볼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노래로 풀어보는 한국 근현대사 네, 스쿨 오브 DJ의 특강으로 네, 무려 지금 15번째. 그냥 여러분 이 대학교의 한 강의 그러니까 한 학기 강의도 말이죠. 한 15, 16, 12강. 12강입니다. 12강. 아, 그래요? 그것밖에 안 됐습니까? 대학교 원래 12강. 아, 예. 제가 대학 졸업한 지 꽤 오래됐네요. 아니 대학교 졸업한 지 뭐 내보다 말이지 뭐 8년이나 빨리 졸업해놓고 무슨 그러니까요. 소리를 아,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2007년에 졸업했거든요. 예. 예. 그 대학교에 원래 그 한 4개월 정도 되는 네. 한 개 학기에서 그러면 총 16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16주 중에 중간고사 한 주, 기말고사 한 주. 아, 그다음에 빠지고. 기말고사 그 전에 한 주를 통째로 쉬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럼 3개주가 날아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축제 한 주. 날아가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네. 뭐가 있습니까? 그 우리 제가 나온 국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답사. 그런 게 답사가 또 있었습니까? 한 주. 아, 예. 그럼 11주였네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은 주차는? 실제 수업은 11개 주가 되겠죠. 네, 11주. 예. 그러니까 11개 주에 2시간 동안 네. 수업을 하니까 총 22시간이 됩니다. 네. 22시간을 꽉 채우려면 많이 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15회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한 참 이거는 거죠. 목포 네. MBC가 정말 대단한 그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 예. 선생님의 그동안의 열정만으로 보면 22시간이 아니라 22일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예. 22일 정도 된 예. 아유 참. 그 열정의 시간들입니다. 그 여러분들만 참 어떻게 되면 제 그 유튜브 구독자 네. 뿐만 아니라 이 스크로브 DJ. 스쿨 오브 DJ의 유튜브 구독자도 네. 비약적으로 늘어가지고 너무너무 참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국악입니다. 국악. 예, 국악. 예, 그동안 이제 대중가요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오늘 이거야말로 진짜 대중가요입니다. 국악. 여러분들 국악이 이게 1960년대부터 서서히 네. 그 대중가요라고 하는 게 히트를 쳐서 이래 와서 그렇지 네. 이미자가 이제 나오고 이런 시절이 돼서 그렇지 그 전에는 국악이 대중가요였습니다, 여러분. 국악이. 예. 그러면 국악도 굉장히 많잖아요, 노래들이. 그럼요. 네, 어떤 노래를 다루려고 이렇게 예. 거창하게 예, 얘기하시는 거창하게 거예요? 까느냐. 여러분 그 1933년도부터 33년도부터 그 히트 쳤던 목포의 눈물이라는 노래. 우리 다뤘잖아요. 37년도까지 히트 쳤던 이 노래는 레코드가 총 얼마가 팔렸을까요? 레코드요. 예. 한 100만 장? 100만 장.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더 팔렸나요? 한 8만 장 정도 팔렸어요. 그것밖에 안 팔렸어요? 예. 아니 기계가 없잖아. 하긴 기계가 그렇게 사도 많이 뭐 들을 없잖아. 수 있는 예. 기계가 없으니까요. 예. 네. 그러면 네. 레코드가 그때는 다 SP 아닙니까? 네. 한 장으로 만든 한 곡에 한 장에 한 장이 곡. 딱 예. 그러면 이제 딱 그거 하나 네네. 들을 수 있는 거. 그러면 똑같이 33년도부터 38년도 사이에 네. 목포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징용 갈 때나 이렇게 해서 쭉 불려진 노래라면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 국악의 네. 춘향가의 쑥대머리는 얼마나 팔렸을까요? 판소리 예. 중에서 춘향가에서 그 나오는 대목 쑥대머리. 예. 이것도 음반으로 나왔습니까? 예. 이것도 그럼 한 10만 장? 10만 장. 아닙니다. 120만 장이 팔렸어요. 아니 같은 시기에 인기가 있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절에는 국악이 진짜 대중예술이라니까. 아니 이때 당시 목포의 눈물 어마어마했잖아요,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게 한 7, 8만 장이라고. 근데 쑥대머리는 120만 장. 여러분 와. 12만 장도 아니야. 120만 장. 여러분 인터넷 다 뒤벼 보세요. 말 그대로 예. 그 제가 거짓말 하는가? 일제 강점기 때 밀리언셀러였네요. 일제 강점기의 최고의 정말 진짜 밀리언셀러인 거지. 근데 왜 이렇게 안 알려졌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악의 시대가 저문지가 네. 60년대 중반부터 저물었다 이 말이에요. 아, 너무 오랫동안 저물어 있어서 우리가 예. 잘 몰랐었던 거군요. 그나저나 음. 어떻게 120만 장을 팔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그 기계도 없는데 들을 수 있는 기계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아까 앞에다가 제가 목포의 눈물이 몇만 장 정도 팔렸을까요?라고 말을 했고 그 많이 안 팔린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 이게. 선생님 여기서 음모론 가도 됩니까? 음모론 예. 뭡니까? 음모론 약간 그 오늘 이 쑥대머리를 불렀던 이분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사재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아 사재기. 예. 막 예끼 이 사람아. 음모론입니다. 장난으로 한번 예, 해봤습니다. 예, 진짜로 음모론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입니다. 예. 아니, 너무 어마어마한데요, 그 격차가?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음원이 120만 장이 팔렸으면 엄청나게 팔린 거예요. 이거는 뭐 네. 이게 아이브를 능가합니다. 아이브가 뭐 한 6, 70만 장이거든. 네. 예, 아이브의 그 뭐 러브 다이브 네. 그거 뭐 100만 장 갑니까? 안 갑니다, 여러분들. 와. 100만 장이 넘게 팔려서 굉장히 유명한 대중가요, 요즘 대중가요가 뭐냐, 요즘은 아니지. 그 김건모의 핑계. 잘못된 잘못된 만남. 만남. 예, 맞아요. 그게 250만 장이 팔렸거든.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전 세계라는 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재미동포들이 많이 샀겠지. 그 뭐 이래 저 신나는 음악 예. 나왔다고. 근데 이게 그게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게 그 예. 잘못된 만남은 테이프나 예. CD 간편하게 들을 수 있는 예, 뭐 많았죠. 예, 그걸로 팔린 거고. 네. 이거는 순수하게 SP. SP. 듣기도 힘들고 예. 내가 찾아서 이 음악을 틀 수도 없을 정도의 예. 그 시대였는데 100만 장이면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거. 이거는 뭐 정말 여러분 와, 말도 못하네. 그런데 쑥대머리를 많이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뭘 산 거? 임방울이라고 하는 한 가수의 예. 쑥대머리만 산 거예요. 아, 쑥대머리가 유명하긴 했는데 예. 다른 누군가의 쑥대머리가 아니라 예. 임방울의 쑥대머리만 100만 장 예. 넘게 팔렸다. 그렇죠. 임방울 선생님이 한 쑥대머리만 팔린 거예요. 임방울 선생이 엄청난 국악인이셨네요. 예, 그런 거죠. 당시에 미국의 레코드사의 전속이었습니다. 콜롬비아 하고 네. 콜롬비아는 나중에 36년도에 이제 숟가락을 얹었고, 야씨 저 마이든 그러니까 3년간 보호하다가 이제 숟가락 RCA 빅타 레코드라고 하는 네. 여러분 그 유명한 지금 모든 그 토스카니니라고 옛날에 네. 1920년대 30년대 최고의 서양 음악 지휘자가 있었어요. 네. 오케스트라의 토스카니요? 지휘자. 예. 네. 토스카니니. 토스카니니. 예, 토스카니니라는 그 이탈리아계인데 미국 가서 활약을 했거든요. 네. 이 사람이 그 자기 소원이 뭐냐? 임방울 선생 한번 만나보고 싶다. 아, 그 정도로. 예,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레코드 판매량이었어요. 이거를 미국의 레코드사가 이미 33년도 말에 가능성을 본 거예요. 임방울 예, 선생. 임방울 이 사람이 세계화를. 된다. 세계화를 할 수 있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국악을 하면은 그 KBS 국악 한마당이 아침에 9시에 편성됐다는 거예요. 국악인들이 다 잔치를 열어. 사람들이 그 이제 볼 수 있는 시간대에 한다 이거야. 그 지금하고는 비교를 하지 마세요. 1960년대 초, 1961년부터 64년 사이에 63년 사이에 위대한 우리나라 대중예술인 3명이 돌아가십니다. 네. 그 세 분이 누구냐면 이난영 씨, 남인수 씨, 그 다음에 임방울 씨였어요. 와. 그런데 세계적인 예, 가수가. 그런데 임방울 씨만 네. 서울에서 여러분 뭐예요? 그거를 국장 비슷하게 해요.
국장이요? 예, 그 장례식을 서울의 아. 모든 예술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뭐야 국장 비슷하게 뭐 예술인장 예, 뭐 이런 예술인장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오. 그거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남인수 예. 선생도 예. 이난영 선생도 그런 국장 와, 비슷한 건 그런 거는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었다니까. 그냥 예. 오로지 임방훈 선생만 예, 예술인장 같은 예, 예술인장. 예, 딱 국가적으로 전 예술인들이 예, 그래갖고 추모하고. 이제 그날은 종로 한 가운데를 이렇게 쓸고 지나가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 정도로 예, 영향력이 그래 다 있었군요. 울고 막 난리도 아. 아니었습니다. 예, 이분이 그 사회 의식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회 의식까지 갖고 계셨어요. 예, 사회 의식이 이야. 그 김구 선생의 대한독립당 네. 예, 거기 전라북도 상임위원이었어요. 진짜요? 예, 그래가지고 상임위원으로서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냥 핍박- 이름만 갖다 놓은 게 아니었어요. 핍박도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분은 네. 핍박할 때면 해라 그래야 되는데 61년도에 마지막까지 58세면은 네. 사실 그때 이제 국악하시는 분은 좀 이런 연로하신 편. 연로한 편에 속하는데 그때로서는 네네. 그래도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네. 김제 여러분 전라북도의 곡창지대인 김제에서 장이 열린다는 소리에 두말 없이 가가지고 돈을 받고 돈 네. 받고 이제 공연을 해주시다가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공연하다가요. 예, 예.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 올라갔는데 네. 그냥 바로 옆에 있는 김제병원으로 옮겼는데 막 심정지 상태가 오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예, 끝까지 그럼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 예, 거군요. 예. 끝까지 예술인이네요. 24살 나이에 본명은 임승근입니다. 승근. 임승근. 예, 성근이 아니고 승근. 예. 예, 그래서 임승근 씨로서 그 일생을 살지는 못했고 이제 임방울 그 목소리가 방울 소리 같다. 방울 소리 같다. 그래서 임방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는 목포입니다만은 광주광역시에 나오 있는 네. 뭐냐면 임방울 대로라고 하는 그 길이 그 가수 임방울 선생을 추모하는 예경인 거죠. 임방울 예, 임방울 국악제 가요제? 예, 예. 이거 지금 이것도 연구되고 있는 있습니다. 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예,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예. 그 임방울 선생이 본명이 임승근이고 1904년에 태어났는데 네. 57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나이로 치면 58세 아닙니까? 6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죠. 전라남도 광주군 지금 여러분 SRT 타고 내려오시면 목포로 내려오시면은 여기 뭐냐면 광주 송정이라는 거기서 와 다 내린다고 했잖아요. 요번에 내가 네네네네. 내려왔을 때도 와 다 내린다. 그러니까 그 송정이라는 데에 내리게 되면 국창 임방울 기념관 해갖고 있어요. 그 역에 한 코너가 있어. 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 이제 하는 말인데 24살 나이에 네. 그 수업을 마치고 서울에 옵니다. 수업? 서울 정동에서 서울에 이제 국악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거기서 쑥대머리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 불렀네. 예, 쑥대머리를. 쑥대머리를. 공개된 장소에서 쑥대머리 구신효용 정막강산의 한 자리에 생각난 것이 임뿐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쑥대머리하고 약간 의미 다른 게 예. 요즘 부르는 것들은 약간 편곡을 해가지고 예, 좀 예. 다른 거죠. 예, 그 아마 요즘 부르는 거는 그 파핀 현준 저거 마누라인 박예리 씨. 박예리 씨가 부르는 쑥대머리 귀신 형용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마복방에 이걸 음이 걸려 달라요. 네. 한 자리에 맞아요. 그 생각나는 것은 근데 원 버전은 원래 임방울이 이거 임방울 선생이 부른 버전. 그것도 그때 당시로서는 많이 편곡된 거예요. 이것도요. 예,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부를 수 있도록 편곡한 거예요. 원래 원곡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1840몇 년도에 다산 정약용의 영향을 받아서 소론계 신재효 선생이 네. 그 편집한 겁니다. 판소리 6마당 여러분. 네네네. 그거의 내용이 이제 쭉 오다가 임방울에 이 그 와가지고 한번 확 뒤집히죠 이게. 예. 그래서 그 잘 보세요.
귀신 형용 정막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막 옥방에 이게 뭐야? 그 찬자리에가 뭡니까? 이 식민지의 서러운 그 엄혹한 현실 앞에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네요. 예, 생각나는 것은 인뿐이라 생각나는 건 조선의 독립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예. 1928년도에 여러분 불렀습니다. 1919년 3.1 독립운동을 불렀기 그 만세를 전 국민이 불렀기 때문에 이 노래의 의미를 모를 수가 없어요. 듣는 순간 사람들이 전부 다 확 온 거예요. 감정이입이 예, 되겠네요. 감정이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임방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라이브 공연을 하다가 네. 이거에 그 야요 돈 되겠다. 어. 라고 딱 알아본 RCA 빅타 레코드 사장에게 사장이 이걸 온다니까 우리나라에 네.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온다니까 와가지고 임방울 선생 내하고 같이 한번 사업 한번 해보지 않겠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반 취입합시다. 예, 그래가지고 어이 그 사람들이 아니 이 판소리라 하는 것은 이 무대의 무대성이 그거고 그때마다 네. 이 저 곡조가 바뀌는 수도 있는 거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막 그렇죠. 이렇게 네.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버전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아라가야 풍물이라고 하는 그 SP 레코드에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공개돼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녹음했던 처음에 그 녹음이 버전. 된 게 네. 그것이 뭐냐 그 저기 뭐야 120만 장이 팔린 거야 34년부터. 그 쑥대머리. 예, 34년부터 120만 장의 어마어마한 그것이 왜 그래 됐겠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에 만주국이 설립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조선 민중이 대거 잡혀가잖아요. 예. 그죠? 이게 네. 목포의 눈물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목포의 눈물이 그렇게 널리 퍼졌었다고. 음. 그 널리 퍼진 거에 목포는 항구다도 퍼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실은 제가 그때부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압도하는 인기는 쑥대머리였습니다. 임방울 선생. 예. 전 세계적으로 120만 장 넘게 팔린 예. 거죠. 그리고 뭐냐면 일본뿐만 아니라 네. 전 동남아시아 지역, 중국 지역에서만 자그마치 70만 장. 여러분들. 그럼 우리 동포들이 샀다고 해도 동포들이 과언이 다 산 아니겠네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냐면은 일본 제국주의의 마각이 드러났을 때에 일본 네. 제국주의 그리고 그 뭐야 필리핀은 미국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뭐 그다음에 영국, 저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산 거예요. 동질성을 느끼는 거죠. 예. 동질성을.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의 어떠한 민중 음악도 어떠한 전통 음악도 그때 당시 RCA 빅타 레코드에서 취입하자고 제안받은 건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무슨 식민지 본국에서 그거 한 것도 아니고 그 피식민 지배 국가에서 그렇게 제안을 받아가지고 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팔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 특히나 이 시대가 또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참 그런 거 보면은 예. 이 돈 되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아는 것 같아. 귀신같이 알았을 와,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아봤을까? 아. 아니 그 미국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건 내가 같은 민족도 아니고 같은 언어도 아니고 어, 같은 문화도 아닌데. 그 한이 서린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봤을 때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생음악을 했을 때 감동하는 표정 같은 걸 보지 않았을까? 내가 볼 때는. 그 비터 레코드사 사장이 예. 그러니까 이게 최소 내가 봤을 때 한 3만 장은 안 팔리겠네 이래 생각하고 시작한 것 같아. 근데 처음에는 예. 그냥 본전 이상은 남겠다. 본전 이상은 남는다. 네. 그리고 그 취입할 때 이게 좀 야삽니다만은 네, 야사입니다. 예, 그거는 공연료는 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취입하는 거에만 그거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음반이 팔리면 수익을 나누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왔던 거예요. 임방울 선생도 그 2대 8이었는데.
어디가 입니까? 임방울이. 너무 이거 완전 계약이- 야바위 계약인 예. 거지. 그럼 어떻게 그 계약 사인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5대5도 아니고 미국 저기 6대4도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예. 뭐 이거 2주는 건뭐 1대구 아닌 게 어디고 뭐 이래 돼 가지고 그러면은 임방울이 생각할 때는 그냥 1대9, 2대8 그게 뭔데? 아마 이래 됐겠지. 그냥 사인을 그게 뭐 했군요. 먹는 거야? 뭐 무슨 이름이야? 뭐 이렇게 됐게. 그러니까 사인하는 거 그거 돈만 해도 그러니까 이지만은 그 돈만 해도 우리 한국 국악계에 얼마나 큰 자본입니까? 그게. 예, 그렇긴 해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게 그때 아. 당시 에이전트 예. 개념이 좀 있어가지고 예. 임방울 선생이 제대로 된 공정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으면 그 부가가치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히트 치고 나서 토스카니니가 처음에 뭐시 그런 이상한 뭐 때도 안 하는데 나중에 너무 히트를 치니까 그 사람 좀 만나자. 야, 그 사람 좀 만나보고 협연하고 싶다. 싶다. 네. 이렇게 했네요. 그래갖고 그게 굉장히 컨템포러리한 음악인데, 즉 아주 그 동시대 현대적인 음악인데 그 현대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이 낸 음반이 120만 장이 팔린다고. 네, 그럼 내하고 만나가 협연을 해야지 이래 되는. 그러니까요. 그럼 뭐 결국에는 그거는 못했습니다만. 그거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예. 아쉽네요.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마곡방에 한 자리 그 박예리 씨의 네네네. 그 모습이 정말 참 제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 임방울 씨의 공연 모습은 제가 직접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 어쨌든 녹음된 테이프라도 네네. 뭐이 29살 때 녹음한 거죠. 네. 1904년에 태어났는데 33살에 녹음했으니까 29살 때 녹음된 테이프를 들어보시면은 그 테이프가 많이 팔린 거다고 생각하고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도 정말 위대하게 들립니다. 그게. 다른 소리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소리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 정말 그 29살짜리의 청년이 네. 이 완전 사람 폐부를 막 끌어오르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막 이 간장에 썩은 눈물로 뭐 애간장을 녹인다 뭐 이런. 간장에 썩은 눈물로 뭐 붓글씨를 써서 보내볼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쑥대머리에. 예. 그래 이제 그 하는데 보통 다른 가수들은 간장에 썩은 눈물로 이라고 말거든. 네. 이 사람은 간장에 썩은 뭐 이러면서 뭐 이 내가 뭐 웃기는데 저 뭐라 하나 임방울 선생이 하는 걸 들어보면 간장에 진짜 썩은 눈물 막 속이 썩는다는 느낌이 들죠. 그 노래만 들어도 그 가사가 제대로 느껴집니까? 이 광주 송정리에서 태어나서 네. 이 국가 명창 김창환 씨의 그 외손자였고 판소리 집안이었습니다. 판소리 집안이었죠. 오. 그래 이제 외손자였고 네. 이 25세의 임방울인데 딱 그 어린 나이에 한 40대 정도 되는 명창들을 다 제끼고 이렇게 해낸단 말이죠. 거의 뭐 국악계 천재였네요. 예, 천재였습니다. 네, 그래서 집안이고. 원조 한류 여러분. 원조 한류 스타. 예, 원조 한류 스타. 우리나라의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린 원조 한류 스타. 여러분.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RCA 빅타 레코드는 완전히 앉아서 노다지야. 120만 장. 우와 이게 뭐 5만 장 팔릴 줄 알고 제작한 건데. 근데 120만 장이라뇨. 120만 장 제 RCA 빅타 레코드사의 네. 사장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거야. 와 너무 좋죠. 이러면서 아니 이러면. 이 지경이 되면 예. 다른 레코드사도 막 예. 배 아파가지고 눈에 쌍심지를 키면서 막 찾아왔을 것 콜롬비아 같은데요. 레코드사에서 더 나은 조건. 그래봤자 3대 7입니다. 예. 에이 왜 이래? 한 5대5는 가야지. 예, 그래 더 나은 조건으로.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말이지 아티스트가 7이고 지금 말 레코드사가 3이라도 이상할 게 없는 예. 계약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참 우리 임방울 선생님께서 콜롬비아 레코드하고도 네. 1936년도에 또 계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청전, 심청전을. 그 다음에 쑥대머리, 네. 그 다음이
다음 시간에 할 갈까 부다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해외 미국에 있는 레코드사들과 예. 그 심청가도 그렇고 춘향가도 그렇고 대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완창을 다 한 겁니까? 완창을 다 했다기보다는 주요- SP니까 주요 곡 한 대목? 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쑥대머리도 이제 좀 긴데 네네. 요거를 좀 짧게 끊었다는 거지. 아. 그 버전 이 저 레코드 버전으로 레코드 판에 딱 들어갈 수 예, 있게끔. 딱 들어갈 수 있게끔. 그 다음이 갈까보다도 사실 엄청 느리고 길게 빼야 되는데 네. 갈까보다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빠른 장단, 중몰이 장단으로 한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갈까보다도 그렇지만 음. 뭐 이 그 아라가야 풍물이라는 그걸로 정말 많이 불려졌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불려졌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그 교과서의 중심 대목으로 싣지 않습니까? 일제 시대 때. 예? 왜 이런 거를 교과서의 중심 제목으로 딱 실어 가지고 이제 여러분 뭐야 그 여러분 대통령도 말이죠. 유재석보다 발언권이 없어요.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고. 그 다음에 BTS가 나와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 하는 게 훨씬 아마 그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가 있죠. 있을걸요. 네. 아니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임방울 선생 이런 사람은 교과서에 일제시대 1930년대에 딱 그거에 뭐야 맨 처음에 나와야지. 이거를 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저보고 뭐라 했냐. 제가 이거를 2002년도에 이걸 주장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역사 선생들이 저보고 뭐냐면 이 미친 새끼니 어디서 네가 감히 말이지 국사교과서 이런 거에다 딴따라를 데리고 들어오냐고 막 이랬다고. 딴따라를 갖고 데리고 들어오냐고요? 예, 딴따라를 갖고 데리고 들어. 아니다. 1932년부터 31년부터 35년까지 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에서 진행됐던 참빛 작전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만주국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네. 야 여기서 못 살겠다고 나 굶어 죽겠다라고 하면 그 뭐야 그럼 만주 가서 살아라고 하는 그러한 간악한 술책에 안 넘어가려고 전라북도 임실하고 진안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구마를 죽을 끓여가지고 사람들한테 맞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된다라는 운동을 하면서 아무도 안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야기는 32년부터 35년까지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다 끌고 나가는 바람에 스탈린이 다 끌어내는 바람에 600 몇십만 명인가 죽었잖아요. 네. 그거를 벤치마킹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죽었잖아. 그래가 그걸 열받아 가지고 임실 지난 사람들하고 남원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끌고 갔잖아요. 강제징용으로. 이제는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아예 그냥 다 끌고 가버려 가지고 전라도 사람들을 대거 끌고 갔다고 만주로. 그 상황에서 끌려가기 싫은데 죽기보다 싫은데 끌려가는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나왔던 게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뭐겠습니까? 동편제 서편제였단 말이에요. 그 동편제 서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춘향가고 그 춘향가의 쑥대머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갈까보다 그 갈까보다. 가사 내용도 말이죠. 원래 쑥대머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내가 참 원래 쑥대머리라고 하는 거는 이몽룡이가 서울을 가고 난 다음에 변학도가 자기를 괴롭힌다. 춘향이를 그래서 괴롭히는 거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갖고 칼을 채워 갖고 옥에 가뒀잖아요. 예, 거기다 가뒀다. 그렇게 가두는데 그러면 뭐냐면 이 춘향이가 정말 이 도끼가 살아. 왜냐면 그때 17살이잖아. 네. 그 도끼가 살아가지고 지금 17살 뭐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그 도끼가 살아가지고 내가 아무 죄도 없이 이렇게 죽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거기에서 나오면 뭐냐면 한양난군이 보고 지고도 뭐 글자 그대로겠지만 왜 나를 와서 구해주지 않느냐? 그렇죠. 한양난군이 평생을 약속했는데. 예, 지금 1년이 넘게 예,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일장서가 뭐냐면은 서라는 게 사위 뭐 이런 뜻입니다. 즉 뭐냐면은 서방을 내가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 이렇게 크다란 서방을 못 봤다는 거예요. 네.
부모 고향 글공부에 겨를이 없어서 그러난가 이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예,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나는 저 밖에 비석이 망부석이 될 것이요 나무가 된다면 그 글이 새겨진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정말 서방이 보고 싶은데 연이 신혼 금시루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해궁항아 하는 그 쑥대머리에 기가 막힌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한 거를 가지고 볼 때 가사도 정말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다 식민지를 상징하고 그걸 바로 불러도 뭐 바로 식민지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노래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빅히트를 치게 되고 그런 감정을 대신해서 네. 왜 토해내니까. 제가 예,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임사랑 아나운서님 제가 뭐랄까 뭐 대중가요를 부르실래요? 반일 독립군이 되실래요? 친일 활동을 하실래요? 그러니까 나 1, 2번은 못 하겠고 3번 그가 막 대중가요 부르면서 나는 그래 살래요 했잖아요. 이제 제가 그 매불쇼라는 쇼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네네. 출연진 한 분이 저를 보고 역사 독립군이라고. 역사 독립군. 야, 역사 독립군 이거 정말 맞네요. 영광이거든요. 네. 역사 독립군. 저는 아마 제 같은 기질로 살았으면 역사 독립군이 됐을 것 같아.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라이 우리 마누라가 지금 이 발전된 세상에 당신이 살아서 천만다행이다. 내가 안 그랬으면은 아이고 이 내가 정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의 독립운동가가 나왔을 수도 예, 있죠. 그래가지고 네. 아마 그 마누라는 아마 내가 애들 데리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겠노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이 임방울 선생이야말로 그 우리 민족에 있어서 참 그 저항의 표본을 네. 미국 사람이 레코드를 취입한 사람이 돼 놓으니까 일본에서도 이걸 어떻게 못 하는 거야. 그렇죠. 예.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예, 여기에 도입돼 어유, 있는데 우리 가수야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가가지고 이랍니까? 금지곡 시키고 싶어도 못 시켰겠네요. 예, 그러니까 금지곡이 또 될 수도 없어. 네. 이게 무슨 민요인데. 네. 그러니까 국악인데. 예, 그러니데 정말 불러다가 고문도 많이 했습니다. 아 임방울 선생님요. 예, 불러다가 일제 강점기 때. 예. 이런 노래 또 부를 거야 안 부를 거야. 이래가지고 그럼 레코드사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레코드사가 미국으로 돌아간 틈을 타서. 예. 아니 1년 12달 뭐 콜롬비아 레코드나 RCA 빅타 레코드의 사장이 한국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일들도 있으니까. 아니 미국에 그 99%의 음반이 있고 여기 0.001%의 음반이 있는데 0.001%의 음반에 모든 걸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진짜 그래가지고 악랄하네요. 예, 그 찰나에. 그랬는데 여러분 TMI를 하나 말씀드리자 하면은 네. 임방울 선생이 그 여러분들 좀 요즘 가수는 아닌데 임방울 선생의 딸의 무슨 외종조카 왜 종족? 예, 그러니까 임방울 선생 딸의 무슨 이런 예. 그 임방울 선생 딸의 손녀딸 정도 되나? 예, 간추려서 친척이라고 하죠. 예, 그 사람이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완선 씨입니다. 아 그래요. 예, 김완선 삐에로는 씨가 우리를 보고 예, 웃지 그 김완선. 예, 김완선 씨입니다. 아. 예,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그런 족보들 아니 다 끼고 계세요? 그거는 저기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다. 신문 기사에 나왔어. 예. 김완선이 자기 그 외가 쪽의 그 증손녀예요. 외증손녀.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집안에 네. 끼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끼가 흐르네요. 끼가 흐르는 거예요. 예. 김완선 씨의 외종조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 한국 독립당의 네. 영웅이자 네. 예, 확실한 사회 운동가이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족 운동가들에게 끊임없는 정말 그 항일 의식을 고취시키는 쑥대머리를 불렀던 예, 임방울 선생. 임방울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판단해 보시기에 쑥대머리는 임방울이 최고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후배 국악인들, 후배 가수들이 많이 불렀지 예. 않겠습니까? 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제2의 임방울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나온 가수들 중에 국악인들 중에. 지금까지 나온 가수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 여러분들 보시면 뭐 박예리 씨가 조금 변형시킨 거를 가지고 만약 하는 박예리 씨는 뭐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보더라. 안숙선 명창이 가장 안숙선 명창. 가장 그거겠죠. 음. 뭐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네. 그 돌아가셨을 때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노제를 네네네. 지낼 때 그 불렀던 노래가 네. 임방울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장례식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 같은 노래예요? 예, 같은 노래입니다. 아, 그게. 어떤 노래였습니까? 예, 인연이라는 노래인데 인연. 앞산도 컴컴하고 뒷산도 그하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그게 있어서 뭐 이렇게 예, 예. 뭐 급히 가시는가라는 네.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방울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래서 그게 똑같았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이렇게 예술인장 그하나는 또 뭐야 국장으로 이렇게 가는 게 네. 똑같았습니다. 예, 예. 한 시대를 풍미하고 또 전 세계 가운데 예.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한류 스타라고 볼 수 있는 예. 임방울 선생과 쑥대머리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기서 임방울 선생의 이야기를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네. 준비했으니까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도 신바라는 역사 강사 백이성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